왜 나한테는 안 봐.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 회사 빌딩 15층에서 홀로 남아 야근을 하던 그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였다. 우리 팀장, 김세연. 세련된 검은 코트에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나를 스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늦었네. 수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피로는 느껴졌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매일 밤 그녀가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를 나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기 싫었다. 내 이름은 박수진. 28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난 속에서 운 좋게 이 회사에 들어왔지만 삶은 여전히 고단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나는 혼자 서울에서 작은 원룸을 빌려 산다. 회사 생활은 한국 사회의 전형이었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도 프로젝트를 고민하는. 하지만 세연 팀장이 등장한 후 내 일상이 조금씩 변했다. 그녀는 35살, 회사 내에서 다이스 퀸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완벽한 업무 처리로 유명했지만 가끔 보이는 미소는 사람을 녹일 만큼 따뜻했다. 특히 나에게. 처음 그녀를 만난 건 입사 1년 차 때였다. 신입교육에서 그녀가 강의를 맡았는데 그때 그녀의 목소리에 홀린 듯 했다. 창의성은 자유에서 나온다. 하지만 자유는 책임과 함께 해야 해.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내 가슴에 새겨졌다. 그 후 우리 팀으로 배정된 나는 그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세연 팀장은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했다. 낮에는 바빴지만 밤이 되면 종종 회사에 남아 일하거나 때로는 직원들의 집 근처 카페에서 미팅을 제안했다. 나에게는 특별히. 수진아, 오늘 저녁에 같이 커피 한잔 할까? 그녀의 제안은 처음엔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 만남이 잦아지면서 내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싹 텄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다. 특히 보수적인 가족과 회사 문화 속에서.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결혼 얘기를 하고 부모님은 손주를 기대하지만 나는 그냥 웃으며 넘겼다. 세연 팀장을 만난 후 그 감정이 더 강해졌다.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은 요동쳤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한 적이 없고 남자친구 소문도 없었다. 그게 나에게 희망이었다. 그날 밤 비가 그친 후 그녀가 말했다. 집에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차는 고급 세단이었고 운전하는 그녀의 옆모습은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 집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수진아, 너는 정말 착해. 항상 고마워.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왜 나를 데려다 주면서도 그녀의 눈은 멀리 창밖을 향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보니 그녀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팀장님, 오늘 휴가래. 동료의 말에 나는 불안해졌다. 매일 밤 찾아오던 그녀가 사라진 첫날이었다. 며칠 후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내 원룸 근처 카페에서. 미안, 요즘 바빴어. 그녀는 웃으며 커피를 주문했다. 우리는 한강공원 산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울의 한강은 언제나 로맨틱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피크닉하는 가족들, 그리고 밤의 불꽃놀이.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항상 업무로 끝났다. 프로젝트 잘 마무리하자. 그녀의 말은 프로페셔널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팀장님, 왜 매일 밤 저를 찾아오세요? 내 질문에 그녀는 멈칫했다.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녀의 대답은 모호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그녀의 눈이 나를 피하는 이유를. 시간이 흘러 우리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세연 팀장은 매일 밤 내게 연락했다. 오늘도 늦게 끝나 문자 한 통에 나는 회사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항상 세련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블랙 슬랙스에 화이트 블라우스, 은은한 메이크업. 한국 여성의 전형적인 직장인 스타일이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거나 한강을 산책했다. 그때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부산에서 자란 이야기. 바다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 서울은 너무 바빠. 그녀의 말에 나는 공감했다. 나도 경주 출신이라 시골의 평화가 그리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나를 향하지 않았다. 대화 중에 그녀는 자주 핸드폰을 보거나 먼 곳을 응시했다. 나는 그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회사에서 그녀는 완벽한 리더였다. 팀 미팅에서 그녀의 지휘는 날카로웠다. 이 디자인은 더 세련되게. 한국 시장에 맞게 그녀의 피드백은 항상 정확했다. 나를 특별히 챙기는 듯 했다. 수진아, 내 아이디어가 제일 좋아. 그런 말에 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어느 주말 그녀가 내 원룸으로 왔다. 집에서 일하자. 그녀의 제안에 나는 놀랐다. 한국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집에 오는 건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받아들였다. 그녀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왔다. 축하해, 프로젝트 성공.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날 나는 용기를 냈다. 팀장님, 저 좋아해요. 내 고백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수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안지 않았다. 대신, 미안해. 나는 그녀의 말은 끊겼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세연아, 왜 이렇게 늦어? 그녀의 목소리는 친근했다. 세연 팀장은 당황한 얼굴로 일어났다. 민지야, 왜 왔어? 민지라는 여자는 웃으며 들어왔다. 너 매일 밤 여기 오는 거 알아? 걱정돼서. 그제야 나는 알았다. 세연 팀장이 매일 밤 찾아오는 이유. 그녀의 눈이 나를 향하지 않은 이유. 민지는 세연의 옛 연인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하지만 헤어진. 우리는 친구야. 세연의 설명이었지만 민지의 시선은 달랐다. 질투와 애정이 섞인. 그날 밤 나는 혼란 속에 잠들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세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나는 피했다. 왜 그래, 수진아?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숨겨져야 했다. 하지만 민지의 등장으로 모든 게 복잡해졌다. 민지는 세연의 과거였다. 성공한 변호사, 세련된 외모. 그녀는 세연을 포기하지 않았다. 세연은 나랑 다시 시작할 거야. 민지가 내게 속삭였다. 그 말은 충격이었다. 충돌이 시작됐다. 프로젝트 중 세연과 민지가 자주 만나는 걸 봤다. 카페에서, 회사 로비에서. 나는 질투했다. 팀장님, 그 사람과 무슨 관계예요? 내 질문에 세연은 한숨을 쉬었다. 과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말은 모호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세연의 집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알았다. 그녀는 가족의 압박으로 결혼을 피했다.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힘들어. 그녀의 고백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됐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세연은 매일 밤 여전히 찾아왔지만 이제는 민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한 번은 한강 산책 중 민지가 나타났다. 세연아, 같이 가자. 그녀의 말에 세연은 망설였다. 나는 화가 났다. 팀장님,
저 갈게요. 나는 돌아섰다. 세연이 쫓아왔다. 수진아, 미안해. 민지는 그냥 친구야.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한국의 밤거리는 차갑게 느껴졌다. 회사에서 충돌이 터졌다. 프로젝트 마감 직전 민지가 회사에 왔다. 세연 도와주러 왔어. 그녀는 자료를 가져왔다. 하지만 나는 그게 핑계라고 생각했다. 미팅 중 민지가 세연의 손을 잡는 걸 봤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졌다. 왜요? 왜 나한테는 안 해주세요? 나는 소리쳤다. 팀원들이 놀랐다.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아, 진정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 밤 오면서 왜 눈은 다른 데로 가요? 그 후 세연은 나를 피했다. 민지와 더 가까워지는 듯 했다. 나는 절망했다. 친구에게 털어놨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불가능해. 친구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가족, 사회의 시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세연의 사무실로 갔다. 팀장님, 이야기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우리는 안 돼. 민지가 나를 기다려. 그 말은 반전이었다. 세연은 민지와 다시 시작하려 했다. 과거의 사랑 때문에. 반복은 절망을 가져왔다. 나는 병원에 갔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의사는 휴식이 필요해 라고 했다. 하지만 세연의 연락이 왔다. 미안해. 만나자.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회사 워크숍 핑계로. 제주의 바다는 아름다웠다. 검은 모래사장, 푸른 파도. 우리는 함께 걸었다. 수진아, 너를 좋아해. 하지만 민지가 이 세연의 고백이었다. 민지는 세연의 가족이 강요한 약혼자였다. 아니, 과거 연인. 세연은 가족의 압박으로 헤어졌지만 민지가 돌아왔다. 여행 중 민지가 전화했다. 세연아, 돌아와. 세연은 망설였다. 나는 울었다. 선택하세요. 내 얼터메이텀이었다. 세연은 미안해 라고만 했다. 그게 반역이었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세연은 민지와 공식적으로 재회했다. 회사 소문이 돌았다. 나는 무너졌다. 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세연과 민지의 재회가 알려지면서 나는 회사에서 고립됐다.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수진이 팀장님 좋아하나 봐. 속삭임이 들렸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그런 소문은 치명적이었다. 나는 사표를 고민했다. 하지만 세연이 찾아왔다. 수진아, 왜 그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지와는 가족 때문에. 그녀의 설명이었다. 세연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통 가정주부. 그들은 세연에게 정상적인 결혼을 강요했다. 민지는 그 정상의 상징이었다. 나는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콰란. 팀장님, 나를 사랑하나요? 내 질문에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현실이. 우리는 포옹했다. 그 순간 민지가 들어왔다. 세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너 이 여자랑 뭐해? 민지는 나를 밀쳤다. 세연이 막았다. 민지야, 그만해. 하지만 민지는 폭발했다. 너 나 때문에 돌아온 거잖아. 그제야 진실이 드러났다. 민지는 세연을 협박했다. 과거 사진으로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충격이었다. 세연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수진아. 나는 자유롭지 않아. 나는 달아났다. 서울 거리를 헤매다 한강 다리에 섰다. 바람이 차가웠다. 왜 나일까? 나는 중얼거렸다. 그날 밤 세연의 문자가 왔다. 도와줘. 나는 달려갔다. 세연의 집에서 민지와 대치했다. 그만해.
민지 씨, 내 말에 민지는 웃었다. 너 따위가. 싸움이 시작됐다. 말다툼이 격해지며 민지는 사진을 보여줬다. 세연과 민지의 젊은 시절, 키스하는 사진. 세연은 무너졌다. 가족이 알면 한국에서 아우팅은 파괴적이었다. 나는 세연을 안았다. 함께 이겨.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다음 날 나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이미지가 상사의 말이었다. 세연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절망의 바닥에 떨어졌다. 해고 후 나는 시골로 내려갔다. 부모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경주의 고즈넉한 사찰, 불국사에서 기도를 했다. 힘들어요. 어머니의 위로가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세연을 잊지 못했다. 그녀의 연락이 왔다. 미안해, 수진아. 민지와 끝냈어. 그녀는 민지를 설득해 사진을 삭제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몇 달 후 서울로 돌아왔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그곳에서 나는 자유로웠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 LGBT 권리 운동. 나는 용기를 냈다. 친구들에게 커밍아웃했다. 나는 여자를 사랑해. 그들의 반응은 따뜻했다. 세연을 다시 만난 건 우연이었다. 카페에서. 수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에게 말했다. 나의 선택을. 세연의 말이었다. 그녀는 자유를 선택했다. 우리의 재회는 천천히 이루어졌다. 매일 밤, 이제는 진심으로. 한강 다리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미안해. 그때 피했던 시선. 세연의 고백이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나를 향했다. 우리는 함께 싸웠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반대. 하지만 사랑은 강했다. 결국 우리는 함께했다. 세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서울의 골목길, 한옥 스타일의 카페. 우리 이야기처럼 따뜻한 곳. 우리는 손님들에게 한국 문화를 전했다. 차 한 잔, 떡 한 조각. 우리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반대도 있었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었다. 가족들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행복하면 돼. 어머니의 말이었다. 민지는 떠났다. 해외로. 그녀도 자신의 길을 찾았다. 우리는 용서했다. 인간이니까. 세연의 말이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해졌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밤에 산책. 한강의 불빛 아래 우리는 키스했다. 사랑해. 그 말은 이제 자유로웠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희망이다. 사랑은 경계를 넘어선다. 인문적인 결말. 우리는 행복했다.